민나야, 방학 때 어디 갔다 왔어? 어디? 부산? 놀러 갔다 왔지? 차 막혔어, 안 막혔어? 기차? 가족이? 대박이다. 왜 차 타고 놀러 갔다면 살아? 어디 갔다 왔어? 왜 갔대? 갈 때 차 막혀, 안 막혀? 안 막혔어? 주말에 어디 갔다 온 사람? 어디? 개비 갔다 왔어요. 차 막혔어, 안 막혔어? 안 먹겠어요. 얘들은 왜 차가 다 안 막혔대? 요즘 차가 안 막히나? 주말만 돼도 고속도로 차 엄청 많은데? 차가 없어. 없었어? 정한이는? GTS 탔는데. 아, GTS? KTX, GTS. 요즘은 안 막히니? 내가 주말에 잘 안 나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차 타면 주말만 돼도 서울만 나가려고 해도 엄청 차 막히거든? 명절에 자기 시골 엄청 먼데 막 4시간 이상 걸리는 사람 있어? 헉, 어디야? 남원은 그치? 강경. 강경은 어디야? 저 잘 모르겠는데. 그래? 저기 대각선. 광양이요. 광양? 나 다 처음 안 가본 데야. 대구, 여기는. 해남? 땅끝마을. 나 아는 애가 해남에서 살다가 태어나고 사는 애가 있는데 나이가 40 몇이야. 근데 걔는 어렸을 때 용돈 벌 때 바닷가 가서 문어 잡아갖고서 그거 팔아갖고 용돈 썼대. 혹시 니네 아버지도 막 바닷가에서 뭐 캐고 그냥 용돈 벌고 그러실 수도 있어. 근데 그럴 수가 있대 진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상상할 수가 없어. 난 태어나 보니 아파트였고 막 이래갖고. 그때 내가 이거를 설명하려는 이유가 이거야. 자, 자동차가 고속도로 톨게이트 입구를 먼저 들어간단 말이야. 그치? 여기서 몇 명 지나가는지 카운트를 한단 말이야.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톨비를 받는 거 알지? 그치? 길을 만들어 놓고 이거 사용료를 내야 얘네가 본전을 뽑기 때문에 관리도 하기 때문에 돈을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톨비 받는 게이트는 자, 길이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진 데로 가야 될까? 길이 한 곳으로 모이는 쪽에다가 만들어야 될까? 여러 군데로 나눠지는데? 무슨 소리냐면 내가 입장료를 받을 거야. 자, 약간 바꿀까 말을? 말을 바꿔서 너네들 기준으로 에버랜드 갔어. 에버랜드 갈 건데 문이 이렇게 3개가 있잖아. 그치? 그치? 자, 3개가 있고 그리고 요 안에 문은 또 하나잖아. 그치? 3개가 있는데 만약에 자, 이렇게 옆에 새끼리 하나 더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치? 새끼리 있으면 안 되고 여기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딱 차단되고 요 길로만 갈 수 있게끔 만들어. 그리고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자, 한간 평일이라서 입구를 하나만 오픈했어. 딴 데는 다 막아놓고. 그래서 여기 3명이 들어갔어. 그러면 3명 표값 받고 들어가서 놀겠지? 그치? 내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자, 전류라는 게 있어. 부도체의 경우는 전자가 원자핵에 구속되어 있어서 자유롭게 흐를 수가 없어서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고 했고, 도체의 경우는 전자가 자유로운 구조가 되어 있어서 원자핵 사이로 전자가 막 이렇게 이동한단 말이야. 여기서 얘가 이렇게 막 이동하는 전자는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나갔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뭐 인파가 많은지, 그리고 여기서 얼마나 표값을 받는지 이게 정해진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 움직이지 않는 요런 애들이 있어. 그래서 얘네가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르면 얘하고 충돌하게 되겠지. 충돌하게 되면 열도 생기고 빛도 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용재가 자리를 이쪽으로 옮겼으면 좋겠어. 여기 잘 안 보일 거야, 이거 가려서. 여기 지금 전자를 조금 크게 그리긴 했는데
자, 사실은 전자는 매우 작아요. 그래서 도체 구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평상시에는 매우 가벼운 전자가 불규칙하게 사방으로 이렇게 운동하고 있다? 가만히 있지 않아. 자, 모든 입자들은 우리 왜 고체, 액체, 기체 초등학교 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입자들은 증발, 확산을 통해서 운동을 하거든? 근데 그뿐만 아니라 걔네를 구성하는 이 원자핵과 전자도 이 전자가 매우 가벼운 존재라서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운동을 해요. 그런데 도체의 경우는 여기에 전극을 형성을 해주잖아? 그러면 전자, 마이너스 극이 이 전자를 어떻게 하겠어? 밀겠어? 당기겠어? 밀겠지. 밀어서 얘가 전류가 흐를 때 되잖아? 불규칙하게 운동하던 전자들이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싹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런 전자들이 착 이동하는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류라고 해. 전류는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전하라는 것에 전하의 흐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에버랜드 얘기하면 뭔가 이동하는 입장, 사람들이 그 앞에 들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동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전류는 정지한 전하를 뜻하는 정전기와 달리 전류는 전하의 흐름을 뜻한다. 자, 움직이는 전기를 동전기라고 하고 머물러 있는 마찰 전기를 우리는 정전기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죠. 자, 여기 가로 1번에 전하의 이동은 가와 같이 한쪽만 대전된 금속구 두 개를 나와 같이 전선으로 연결을 하잖아? 그러면 옆에 있는 쪽으로 일시적으로 이동을 한대. 근데 우리 도선처럼 전하가 아주 많고 얘가 계속 이동할 수 있게끔 힘을 주면 일시적으로 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하가 계속 공급되면 전류가 흐를 수 있어서 가전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자, 도선을 통과한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하고, 자, 전류, 전하의 흐름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얘네들을 도선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게 되냐면, 우리가 얘네들 전하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전기 회로도로 표현을 하는데, 전기 회로를 갖다가 간단하게 기호로 표현해요. 해서 건전지에 나오지 않은 부분하고 튀어나온 부분 있지. 자,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튀어나오지 않은 부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마이너스 극, 얘는 플러스 극,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자, 요거 전지예요. 전지는 우리 왜 지도에 학교하고 병원하고 표시하듯이 전지도 우리 전기 회로도에 기호로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플러스를 길게 표시하고요. 마이너스를 짧게 표시해요.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자, 그리고 우리 자 초등학교 때 실험했나 모르겠는데 전구 요렇게 해서 얘네가 딱 눌러놓으면 닿아서 전기가 통하고 요렇게 딱 떨어지면 전기가 딱 중단되는 요거 뭐라고 하지 이름? 스위치. 스위치는 요거 모양을 단순화시켜서 열린 상태라고 하면 요렇게 닿지 않은 상태, 그리고 얘가 닫혀진 상태라고 하면 이렇게 얘가 전류가 흐를 때예요. 얘는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고. 자, 그리고 전류의 양을 측정하는 애가 있거든? 전류계. 체중계처럼 몇 개 지나가는지, 어느 정도 흐름을 갖고 있는지, 많이 갔는지, 조금 갔는지 측정하는 게 전류계인데, 생긴 거는, 자, 요 계기판 요렇게 있고, 문금 있고, 여기에 몇 개의 단자들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여기 까만색 3개 있고요. 빨간색 하나 있어. 빨간색 하나는 자 플러스 쪽에 연결하고요. 까만색 3개는 마이너스 극에 연결하는 거야. 이게 전류계인데요. 전류계는 전압계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A하고 짝대기 하나 그어져 있어. 전류의 단위는 A라는 기호를 A라는 기호를 적고 우리가 읽을 때는
암페어 이렇게 적거든요. 암페어. 그래서 전류계는 회로도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동그라미, 고스란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시해요. 이게 전류계 기호예요. 자, 그리고 전구 있지? 전구. 전구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동그랗게. 그리고 전압계는 얘랑 구조가 똑같은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운데 얘가 V하고 짝대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 요것만 차이 나는 게 전류계고 V라고 적혀 있는 건 전압계야. 그래서 전압계는 회로도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전구처럼 전류가 지나가면서 빛을 내는 애도 있지만 저항처럼 열을 내서 온도를 측정하는 애도 따로 있어. 그래서 저항은 이렇게 자, 표시합니다. 요게 저항. 전구와 같이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지나갔는지, 전기 에너지가 얼마나 소모됐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도구야. 그래서 우리 전류가 요 전기 회로도를 어떻게 지나가는지 전기 회로도를 표시하게 되면 일단 전지가 필요하고 나머지는 생략하고 뭐를 적을 거냐면 스위치 전구. 이렇게 놓을 거야. 자, 긴 게 플러스, 짧은 게 마이너스라고 했지? 여기에 전류 이렇게 전지를 스위치를 닫아서 연결을 하잖아?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전기력에서 전자가 한쪽으로 쫙 이동하면서 얘는 전자가 이동해서 여기에서 빛을 낸다고 했잖아. 이 내부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얘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지. 전자는 움직이는 애라고 했지. 근데 얘네가 물질에 따라 규칙적으로 딱딱딱 놓여져서 잘 안 부딪히고 잘 지나가게끔 하는 애도 있고 불규칙적이어서 여기저기 충돌하면서 지나가게 해주는 애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충돌 횟수 그리고 얘네끼리 지나가면서 이 빠르기에 따라서 에너지가 나는데 우리 왜 어떤 물질은 가열되면 빛을 내는 애도 있고 그 가열된 게 빛을 내지 않고 그냥 온도만 높아지는 애가 있잖아. 필라멘트나 이런 애들은 여기서 열을 내는 성질, 빛을 내는 성질을 갖고 있대. 그래서 전류가 흘러갔을 때 빛이 나오면 아, 전류가 흘러가고 있구나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참. 아, 왜 이렇게 덥니? 안 덥니, 니들? 덥지? 이거 어떡하니? 나 막 땀이 막 나는데? 강의실 바꾸면 안 돼. 우리가 인원이 적고 여기 원래 쓰던 반이 인원이 많대. 답답해? 준서가? 그래서 전기 회로도를 우리가 전류가 이렇게 통하면서 우리가 전기가 흐르고 있다라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요거는 어떻게 비유하냐면 우리가 눈에 안 보이잖아, 전자들은. 얘를 갖다가 우리가 물의 흐름에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닥에 그냥 놓여있는 물은 흐를 능력이 없어. 그냥 고여있는 물이지. 얘를 높은 곳에 끌어올릴 때 필요한 장치가 뭐냐면 펌프. 자, 펌프로 공기를 주입하면 요 관으로 물이 싹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높은 곳에 펌프가 있어서 물을 끌어올려서 여기 이렇게 담아 놓는 거야. 자, 담아 놓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흘려 보내주는 거지.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물레방아 아시죠? 물레방아를 놓으면 물레방아 요 삐죽삐죽 나와 있는 요 부분을 얘네가 눌러서 빙글빙글 돌게 해주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아래에 있는 물이 위로 올라간다? 이때 수도관은요, 전선, 도선에 우리가 비유할 수 있고요. 아래에 있는 물을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거, 전기에서 힘을 주는, 전기력을 제공하는 요거 전지에 해당이 돼요. 자, 전지는 펌프와 기능이 같다라고 보는데 물이 흐를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처럼 건전지 없으면, 전지 없으면 얘네 안 흘러가잖아. 흐를 능력을 제공하는 게 이 펌프, 전지의 역할에 해당이 되고,
자, 이 물의 흐름은 전류 흘러가는 거, 전하의 흐름에 비유할 수 있고, 자,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이 물레방아 돌린다. 얘가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시켜주는 것은 전구와 기능이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밸브 같은 게 있다 하면 이것은 스위치와 기능이 같다. 자, 해서 우리가 전류라는 건 눈으로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물의 흐름과 전기 회로의 비유를 아주 자주 합니다. 해서 자, 일단 밑줄 치고 넘어갈게요. 1번에 전류, 전하의 흐름. 그 다음에 물의 흐름과 전기 회로의 비유, 네모, 펌프, 전지, 흐르는 물, 전류, 물레방아, 전구, 저항, 수도관, 도선, 밸브, 스위치, 별표. 하나 빠진 게 있어. 여기에서는 전지가 주는 건 뭐냐면, 우리 전지를 뭐라고 하냐면 전압이라고 하거든? 전지는 전압이라는 걸 형성해. 전압이라는 건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압력을 주는 거야. 전자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얘를 밀어주고 당겨주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힘이 없으면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비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낮은 곳에 있는 물이 위로 올라갔잖아? 얘가 살짝 올라갔을 때 떨어지는 경우 A와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떨어지는 B. A하고 B 중에 에너지가 언제 더 커? B가 더 크지? 어떻게 알아? 떨어지는 물의 속력을 보면 알 수 있고 얘가 돌아가는 정도를 보면 알 수 있지. 그래서 낮은 물, 높은 물, 강한 전압, 약한 전압. 요것은 자 물의 높이 차에 비유할 수 있어요. 요거 하나 더 적어주세요. 전압은 물의 높이 차. 전압, 압은 힘인 거잖아. 누르는 힘인 거잖아. 높이 차. 높이 차인데 떨어졌을 때 에너지 차이로 보이는 거잖아. 이거는 능력치라서 우리가 여기서 어떠한 도구로 표현할 수는 없고요. 전압은 물의 높이 차로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전류의 방향과 세기, 평상시에 도선에 원자핵과 전자가 이렇게 자유롭게 놓아 있고 평상시에는 준서가 전자가 가만히 정지되어 있다 아니면 운동하고 있다? 불규칙하게 이렇게 운동하고 있다. 방향이 일정한 방향 없이 사방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가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 전극에 연결을 하잖아?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힘에 의해서 얘가 밀어내는 힘에 의해서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그럼 이제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해서 자, 전극을 형성했을 때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할까요?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밀려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합니다. 그치? 이동하는 거 맞지? 그치? 자, 근데 우리가 전자가 이동하는 거를 전하의 흐름이라고 하는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데 자, 이 전체 흐름을 우리는 전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얘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실제 이 전자는 마이너스 극만 갖고 있는 거고 얘는 뭐냐면 전기가 물줄기가 흘러가면서 우리 주변에 얘네가 흐르는 운동성을 갖듯이 전류도 얘네가 막 움직이면서 전구가 들어올 때 이 흐름을 전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자, 옛날 사람들은 이 전자라는 걸 눈으로 볼 수가 없었대. 그래서 아주 이전에는 전류가 마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흘러가듯이 털가죽하고 플라스틱 막대하고 부딪히면 털가죽에 있는 전자가 플라스틱 막대로 이렇게 이동한다고 했잖아. 정전기 유도에서 마찰전기에서. 그치? 자,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전류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한다라고 옛날 사람들이 생각을 했대. 처음에 전자라는 구조를 파악하기 전에 사람들은 막연하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흘러갈 것이다 라고 정해놓고 앙페르 뭐 무슨 법칙 해서 다 정리가 됐다. 그리고 나서 과학이 발달되고 이 내부를 들여다 봤을 때 사실은 알고 보니까 얘는 움직이지 않고 전자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하더라. 해서 이게 나중에 밝혀졌지만 우리는 이 두 개를 바꾸지 않고 그냥
두 개의 차이점만 기억해서 알아둔다. 자, 해서 무엇을 밑줄 치냐면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밑줄 치고 전자의 이동 방향은 마이너스에서 전자의 플러스극 밑줄 쳐주세요. 자, 오른쪽에 보조단 보면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이동 방향이 반대인 까닭. 용재야, 읽어봐봐. 오른쪽 보조단 89페이지 맨 위. 특별한 전류를 추월하였을 당시에 전자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전류를 전지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하는 것으로 연속하였고 이 전지가 발견되어 이동하여 전자가 발견되어 이동하는 방향이 반대되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전류의 방향은 그대로 사용하더라. 그치? 자, 나중에 발견됐지만 그 앞에 전류의 방향을 이용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혼란스러운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얘네가 서로 반대이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넘어가는 걸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전기 회로들을 통해서 전류의 방향, 전자의 방향 물어보거든? 자, 긴 게 플러스, 짧은 게 마이너스라고 했어. 여기 전전지, 아니 전전지 아니라 전구. 요렇게 가는 A 방향으로 가는 건 전류일까요? 전자일까요? 전류. 자, 그러면 요렇게 B 방향으로 가는 건 무엇일까요? 전자? 그치? A하고 B하고 같은 방향이야? 애들이 이거 많이 낚여. 한 바퀴 돌면 같은 방향인 거잖아. 얘도 전류야. 요렇게 가면 요게 전자인 거야. 그지? 자, 그리고 요렇게도 문제 나와요. 원자핵이 이렇게 있고요. 전자가 요렇게 있어. 자, 요렇게 가고 A하고 B 중에 누가 마이너스야? A. B는 플러스. 자, 전류의 방향은 어디서 어딜까요? A에서 B.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B에서 A다. 이렇게 나와요. 요것만 헷갈리지 않으시면 돼요. 이게 끝이야, 이런 문제가. 자, 그러면 요런 것이 전자의 이동이 전류라는 걸 만들어내는데 얘네가 많이 지나갈 때도 있고 조금 지나갈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전류가 많이 세다? 1시간 동안 순식간에 많은 것이 확 지나가면 세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가는데도 조금밖에 안 지나간다면 우리가 전류가 약하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는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는 기준이 필요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 1초에 몇 개의 전류가 전자가 지나갔는지 요거를 기준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도선의 단면을 통해 단위 시간당 이동하는 전하량으로 표현을 한다. 도선의 단면을 통해 자, 단위 시간당 이동하는 전하량으로 표현을 한다. 단면점. 하루에 게임 몇 시간 해? 안 해? 헉! 저 게임 안 해? 정한이 안 해? 하루에 몇 시간 해? 평일에요. 1시간. 1시간? 일주일에는? 주말 포함? 9시간, 10시간. 일주일에? 자, 내가 그냥 물어봤어. 어떤 친구는 9시간을 한다고 하고 어떤 친구는 1시간을 한다고 물어봐. 근데 일주일 동안 하는 양하고 하루에 하는 양하고 다를 거 아니야. 얘는 7일이고 얘는 1일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고, 그치? 얘도 마찬가지야. 지나가는 양을 비교할 건데 시간이 길면 당연히 지나가는 양 많지 않겠니? 그래서 전류라는 거는 시간을 기준으로 1초 기준으로
1시간, 2시간 말고 그냥 1초에 지나갔을 때 여기 몇 개 지나가는지 요걸 갖고 따져보는 게 전류야. 해서 요것의 단위는 뭘 사용하냐면 기호와 단위가 있어요. 과학에서는 뭐 수학도 있겠지만 기호는 전류의 기호는 I를 쓰고요. 단위는 A라고 적고 읽을 때는 암페어라고 적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킬로그램, 그램처럼 얘네도 단위들이 있거든요. 1암페어는 1000mA예요. 자, 그러면 자, 용지야, 뭐하다 왔니? 100mA는 몇 암페어일까? 10? 10? 10분의 1, 0.1 암페어 이렇게 되죠. 자, 이 암페어 기호를 I로 적는 거는 이 I라는 게 intensity라는 강도라는 단어를 줄여서 이 앞글자 따서 적는 거래요. 자, 기호는 단어 뜻을 줄여서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 A는 과학에서 단위가 갖고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과학자 이름. 이름이 암페어예요. 암페어인데 부르는 방법이 달라. 그리고 또 뭐냐면 공식을 뜻하기도 해. 공식을 뜻하기도 해. 자, 면적 구하는 거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1cm 곱하기 2cm에서 요 사각형의 면적은 2제곱cm라고 표현하잖아. 이게 단위인 거잖아. cm 곱하기 cm 해서 2개 곱했다 해서 제곱 표현한 거거든. 단위도 공식을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공식 쓰는 게 일반적으로 밀도나 아까 면적, 부피 얘네들이 공식을 쓰고 요거를 처음 발견하거나 정리한 과학자가 조금 뭐 독특하게 자기만의 독자적으로 요게 딱 정리가 됐다 하면 이런 자기 이름 쓰는 거야. 대표적으로 뉴턴이 그런 거잖아. 뉴턴. 이 암페어의 원래 이름은 앙페르야. 앙페르. 자, 원래 풀네임을 한번 그냥 재미삼아 찾아봤어. 여자였어요. 남자야. 말인데요. 말인데 남자야. 힘이 있어요. 앙드레 마리 앙페르. 자, 읽을 때는 앙페르라고 읽는데 원래 이 나라에서는 어느 나라 같아? 프랑스 사람이야. 이 앙페르라는 사람은 고등학교 교사였다가 공대 교수로 이렇게 간 사람인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뭘 하나에 몰입하면 딴 걸 신경을 못 썼대. 그래서 이 앙페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에 몰입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막 병도 나고 먹지도